지금 쓰시는 클로드.md 파일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깃허브에서 10만 개가 넘는 스타를 받았고 이번 연도 최고의 스킬로 평가받고 있는 안드레 카파시 스킬, 거기에 AI 서비스 회사의 풀스택 프로덕트 엔지니어인 제 노하우까지 합쳐진 파일로요. 안드레 카파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 공동 창업자였고 전 테슬라 AI 디렉터, 그리고 바이브 코딩의 창시자죠. 카파시가 올린 트위터의 글 하나로부터 출발한 이 스킬, 오늘은 단순히 이 스킬을 쓰는 것 수준이 아니라 카파시가 또한 진짜 AI 코딩 잘하는 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마 오늘 하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지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AI 코딩 하시면서 답답한 적 없으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AI가 내가 딱 방금 말한 기능 추가는 했는데 하면서 기존에 원래 잘 작동하던 것들 다 부셔놓고서는 다 됐습니다 하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동작하지도 않는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다 됐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그런 문제들을 이번 연도 초까지는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제대로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단순히 AI 모델의 발전이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에요. 워크플로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클로드.md부터예요. 방금 그 답답함 나만 못 다뤄서 그런가 싶으실 텐데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만든 안드레 카파시가 올해 1월 글에서 이 증상에 이미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덤벙대는 성급한 신입이 할 법한 미묘한 개념적 실수. 그러면서 세 가지를 꼽아요. 묻지도 않고 멋대로 가정한 다음 그대로 달려간다. 헷갈려도 정리하지 않고 되묻지도 않는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코드까지 건드린다. 여러분이 겪으신 거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글에서 카파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모든 일이 클로드.md에 지시를 넣어서 고쳐보려 했는데도 여전히 일어나더라. 본인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 유명한 65줄 파일이 나온 바로 그 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글에서 파생된 게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65줄짜리 클로드.md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카파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의 글을 보고 다른 개발자가 정리한 거죠. 깃허브 스타가 20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카파시 본인은 5월에 엔트로픽에 들어갔습니다. 클로드를 만드는 바로 그 회사죠. 이 글의 주인공인 카파시조차 규칙을 단순히 클로드.md에 적는 걸로는 이 증상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클로드.md를 가져다 붙였는데도 클로드가 여전히 신입 같은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개발자도 잘 모르고서 클로드 코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왜 파일에 적어놔도 규칙이 안 지켜지는 걸까요? 클로드.md에 적으면 클로드한테 박히는 설정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엔트로픽 공식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클로드.md의 내용은 시스템 프롬프트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유저 메시지로 전달된다. 여러분이 채팅창에 친 말이랑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문서가 바로 이어서 못을 박아요.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고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사실은 부탁이었던 거예요. 주변에 클로드 좀 쓴다는 분들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내가 클로드에게 어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알려줬던 건 다 어디 갔느냐? 공식 문서 첫 줄이 그 답입니다. 모든 클로드 코드 세션은 새 컨텍스트 윈도우로 시작한다. 세션을 새로 열 때 클로드한테 들어가는 건 이 목록이 전부예요. 시스템 프롬프트, 클로드가 스스로 적어둔 메모, 환경 정보, 도구랑 스킬 이름, 그리고 클로드.md. 여기 없는 건 안 들어갑니다. 어제 나눈 대화 안 들어가요. 별다른 설정이 없으면 매일 아침 기억을 잃고 출근하는 신입이나 다름이 없어요. 긴 세션 쓰다 보면 슬래시 컴팩트로 대화를 압축해 보셨을 텐데요. 여기 아무도 안 알려주는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컴팩트를 하는 순간 클로드는 자기한테 무슨 스킬이 있는지 그 목록을 잃어버려요. 문서 원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목록은 컴팩트 후에 다시 주입되지 않는다. 실제로 불러쓴 스킬만 살아남는다고요. 특히 오토 컴팩션이 일어난 경우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길게 이어오던 세션의 후반에서 갑자기 클로드 코드가 멍청해진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뉴판을 버린 거예요. 시킬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세션인데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도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가 맨 앞에 못 박아놨어요. 거의 모든 모범 사례는 제약 하나에서 나온다. 컨텍스트는 금방 차고 차는 만큼 성능이 떨어진다. 숫자로도 나옵니다. 작년 벤치마크 연구에서 32,000 토큰, 대화가 좀 길어진 정도인데 13개 모델 중 11개가 컨텍스트가 짧을 때보다 성능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어요. 잘 나가던 모델 하나는 99%에서 70% 밑까지 내려갑니다. 자, 정리하면 규칙 파일은 단순히 부탁일 뿐이고 기억은 매일 리셋되고 세션은 길어질수록 흐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투스텝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진짜 동료
단위로 키웁니다. 먼저 기억부터 잡아보시죠. 어제 분명히 고쳐줬는데 오늘 새 세션에서 또 똑같은 걸 물어봐서 똑같은 교정을 몇 번씩 다시 쳐보신 적 있으시죠? 그 교정 사실 클로드가 받아적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이미 여러분 컴퓨터에 켜져 있어요. 터미널에 슬래시 메모리 한번 쳐보세요. 오토 메모리라고 클로드가 여러분한테 받은 교정을 스스로 적어두는 기능인데 기본값이 켜짐이에요. 폴더를 열어보면 노트가 4종류인데 그중 하나가 피드백입니다. 여러분이 고쳐준 것들을 여기다 몰래 적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일단 상위 10%입니다. 쓰는 법은 그냥 채팅에 치시면 됩니다. 항상 PNPM 써, npm 말고. 이러면 저장되고요. 클로드.md에 넣고 싶으면 이거 클로드.md에 추가해줘 하면 돼요. 자, 그럼 아까 그 65줄 파일은 요즘에 왜 잘 안 먹힐까요? 엔트로피 공식 문서에 클로드.md에 넣을 것과 뺄 것이 표로 있는데 빼라는 쪽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클로드가 이미 아는 자명한 조언, 깨끗한 코드를 써라 같은 거요. 그 65줄의 상당 부분이 정확히 이 종류입니다. 길어서 문제가 아니라 종류가 문제인 거예요. 경고도 붙어 있습니다. 비대한 클로드.md는 클로드가 여러분의 진짜 지시를 무시하게 만든다. 그럼 뭘 넣느냐? 기준도 한 줄로 정리되어 있어요. 클로드가 같은 걸 2번 틀렸다면 그건 규칙이 빠져 있다는 신호다. 그때 한 줄을 추가해라. 2번 틀린 것만 적는 겁니다. 요즘은 슬래시 닥터라고 지울 만한 걸 골라 제안해주는 명령어도 생겼고요. 사실 이게 제 전자책 맨 앞에서 하는 얘기랑 같은 원칙입니다. 10줄이 20줄보다 잘 지켜진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게 시킨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며칠 만에 토큰 경고가 떠보신 적 있으시죠? 아까 매일 아침 기억을 잃는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비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세션이 지금 뭘 싣고 다니는지는 슬래시 컨텍스트로 볼 수 있는데요. 엔트로픽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클로드 코드는 요청마다 지금까지의 대화 전체를 다시 보낸다. 하루 종일 열어둔 세션에서는 한 줄만 물어봐도 대화 전체의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바뀌면 슬래시 클리어로 비우거나 새로운 세션으로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슬래시 컴팩트는 그 자체가 큰 요청이라 토큰 소모가 크고 그 반면 클리어는 공짜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까지는 아마 클로드 코드 좀 진지하게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카파시가 글 마지막에 힌트도 남겼습니다. 뭘 할지 지시하지 말고 성공 기준을 줘라. 테스트를 먼저 쓰게 하고 그걸 통과시키게 하라.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결국 말로 하는 부탁이에요. 클로드가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저는 이걸 어길 수 없는 장치로 바꿨어요.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돈 받는 서비스를 굴리면서 그리고 진짜 수백억 연매출이 나는 회사의 풀스택 프로덕트 엔지니어로서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전자책 한 권으로 정리해뒀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자신하는데 웬만한 실력 좋은 개발자들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내용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비개발자분들도 진짜 전문가처럼 코딩하고 제품, 서비스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 공식 문서에 이 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걸 추가해라 하는 사다리인데 마지막 줄이 오늘의 전부입니다. 묻지 않고 매번 일어나야 하면 훅을 써라. 바로 옆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어요. 클로드.md에 적은 지시는 부탁이지 보장이 아니다. 훅은 강제다. 매번 지켜져야 하는 규칙이면 프롬프트가 아니라 장치로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먼저 규칙 파일부터요. 제가 실제 서비스들을 굴리면서 정리한 파일입니다. 도입부에서 이렇게 바꿔보시라고 한 게 이 모양이에요. 카파시의 65줄이랑 비슷한 77줄인데 줄마다 제가 한 번씩 사고를 겪고 나서 추가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짧습니다. 저도 처음엔 규칙을 20개 넘게 만들었었거든요. 다 좋은 규칙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클로드도 안 지켰어요. 4개로 줄이니까 그때부터 지켜지더라고요. 카파시의 65줄에서 가져올 건 원칙 몇 줄이고 나머지 자리는 이렇게 내 사고의 자국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파일을 아무리 잘 써도 방금 봤죠? 클로드.md는 부탁이지 보장이 아니라는 엔트로픽 공식 문서예요. 그래서 제 책 13장 제목이 확률을 결정으로 끌어와라 인데요. 테스트 좀 돌려줘 라고 부탁하던 걸 통과 못하면 작업의 완료 자체가 아니게 만드는 거죠. 데이터 구조 바꿀 때 마이그레이션 1억 쌓는 거 잊지마 하던 것을 애초에 이 1억이 없으면 저장 자체가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기존 코드와 합쳐줘 하던 것을 검사 실패하면 합칠 수도 없게 만들고요. 제 서비스에서는 방금 지나간 파일 3개가 그 자리들이에요. 오늘 셋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장치는 책 6장입니다. 장 제목이 아예 다 됐어요를 못하게 만들자예요. 보통은 이렇게 시키죠. 이 기능 만들어줘. 그리고 AI가 다 됐어요 하면 믿거나 아니면 못 믿어서 10분 만에 받은 코드를 3시간씩 눈으로 검수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서를 뒤집었어요. 아까 카파시의 2문장 기억하시죠? 만들기 전에 이게 되면 성공이라는 기준부터 적게 합니다. 그러면 다 됐다의 근거가 클로드의 주장이 아니라 검사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슬래시 꼴에 이렇게 겁니다. 모든 테스트가 통과할 때까지 고쳐줘. 그리고 여기에 한 문장을 꼭 붙여야 합니다. 테스트는 고치지 말고 코드를 고쳐라. 그런데 성공 기준을 걸어도 여전히 부탁인 자리가 하나 남습니다. 다 됐어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요. 그래서 저는 클로드가 일을 끝내려는 바로 그 순간에 훅을 걸어놨습니다. 이 훅이 검사를 돌렸는데 통과를 못하면 턴 자체가 안 끝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가 마무리하려다가 막히고 검사 결과를 읽고 다시 고치러 갑니다. 다 됐다는 말을 시스템이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엔트로픽 공식 문서에서도 이 방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스탑 훅이 검사를 돌리고 통과할 때까지는 턴이 끝나는 걸 막는다. 제가 책에 쓴 문장이 이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완료로 인정되지 않게 만든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면 클로드가 일하는 동안 제가 화면을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검사가 저 대신 지켜보니까요. 제 책에서는 아예 이걸 클로드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서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따로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검사 훅을 작동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테스트는 고치지 말라 하는 문장을 왜 붙이냐면요. 안 붙이면 클로드가 코드 대신 테스트 쪽을 약하게 만들어서 초록불을 만드는 쪽으로 새거든요. TDD를 만든 켄트백이 위험신호로 딱 집은 게 이겁니다. 지니가 컨닝하는 낌새라고 비유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테스트를 꺼버리거나 지워버리는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에이전트가 본인한테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답니다. 테스트를 다 지우고 끝난 척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지우고 만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끝에 4단어만 붙이세요. use, red, green, tdd. 모델들이 이 말을 테스트 먼저 쓰고 실패를 확인한 다음 구현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갑니다. 한 번씩 일부러 코드를 망가뜨려봐요. 테스트가 진짜로 잡는지 보는 겁니다. 검증도 검증해야 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제 서비스에 테스트 처음 붙였을 때 이미 만들어둔 기능 몇 개가 바로 실패했었어요. 동작한다고 믿고 몇 달을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신고가 없었던 건 멀쩡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아무도 안 밟아서 혹은 유저가 그대로 이탈해서였고요. 테스트가 없으면 깨진 걸 알아채는 방법이 사용자의 신고뿐입니다. 두 번째 장치는 책 8장 저장하는 순간입니다. 화면이야 깨져도 되돌리면 그만인데 데이터는 완전히 민감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회원표에 칸 하나만 추가해달라고 해도 이미 쌓여있는 데이터 수천 건에는 그 칸이 없어요. 클로드가 이걸 대충 처리해버리면 멀쩡하던 앱이 없는 칸을 찾다가 멈춥니다. 그렇다고 매번 DB 마이그레이션 이력도 같이 남겨 라고 말로 부탁하는 건 확률에 기대는 일이에요. 10번 중 9번을 지켜도 한 번이 사고가 나면 재앙입니다. 그럼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막느냐? 책에 쓴 답이 말을 그만두는 겁니다. 우리가 AI가 알아서 기억해서 하기를 바라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실행도 못하도록 바꿔요. 그래서 제 서비스는 코드를 저장하는 순간, 즉 커밋하는 순간마다 검사가 자동으로 돕니다. 제일 작은 예로 제 프로젝트는 let이라는 문법을 못쓰게 막아뒀는데요. 클로드가 그걸로 짜면 커밋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막힌 이유를 읽고 알아서 고쳐서 다시 커밋해요. 제 서비스는 이 저장 장치 하나로 100번이 훨씬 넘는 DB의 데이터 구조 변경을 사고 한 번 없이 넘겼습니다. 규칙이 제 기억이 아니라 장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잊어버려도 지켜져요. 잔소리를 장치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클로드 코드 신입 친구를 진짜 믿을 수 있는 동료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젯밤엔 분명 잘 됐는데 아침에 열어보니 서비스가 죽어있던 적 있으시죠? 깨진 코드가 그대로 배포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장치가 바로 코드를 합치는 순간이에요. 제 서비스는 제가 만들었는데도 메인 브랜치에 직접 커밋을 올리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모든 변경이 검토 요청을 거치고 자동 검사가 통과해야 머지 버튼이 살아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사가 빨간불이면 버튼이 죽어 있습니다. 혼자 만드는 서비스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제 책에 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혼자일수록 검토해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면 장치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부끄럽지만 이 장치는 저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의한 사고를 한번 겪고 나서야 걸었습니다. 걸고 나서는 눈에 띄게 사고가 줄었어요. 오늘 나온 문장 3개를 나란히 한번 놓아볼게요. 쉘 스크립트 말고 스킬을 설치해라. 비대한 클로드.md는 클로드가 진짜 지시를 무시하게 만든다. 10줄이 20줄보다 잘 지켜진다. 셋이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이 결론을 검색해서 얻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사고가 나면서 얻었고 그걸 책에 노하우로서 적어놨던 겁니다. 오늘 다룬 건 제 전자책 비개발자를 위한 클로드 코드에서 20개 장 중에서 3개 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장의 목차를 보면 혼자 만들 때 보안은 최소한 뭘 막아야 하는지, 결제랑 로그인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AI 티 안 나는 디자인은 어떻게 만드는지, 어제 내린 결정을 기억하게 만드는 법까지 오늘 같은 꿀팁이 이렇게 쌓여있고 제가 깎고 깎아서 만든 장치들도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 4종, 킬 18종으로 같이 제공됩니다. 이걸
이걸 다 알아야 되나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클로드 코드 유료 플랜 쓰시는 분들은 한 달에 적게는 몇만 원에서 10몇만 원, 많게는 3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시잖아요. 엔트로픽 문서 기준으로 개발자 한 명이 평균 한 달에 150에서 250달러를 씁니다.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이 전자책 딱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AI 서비스 회사에서 풀스택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인 제가 직접 서비스들 운영하고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응축시켜 놓은 엑기스 같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제공되는 템플릿에서 코딩하면 사실 이 전자책 내용을 몰라도 이미 AI가 지켜야 할 것들을 전부 지키면서 코딩을 하기도 하고요. 전자책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